아직도 아프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4월 2일 기준으로 대구에만요 117명이 세상과 이별을 했고요. 경북에는 41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확진자는 이 대한민국 땅에 1만 명 정도인데요. 대구 경북에만 8,0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희생의 8알이 TK란 말이죠.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고 조심스런 종식 선언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어리둥절한 대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경북의 안타까운 희생과 대한민국 의료진들의 숭고한 헌신이 정치적으로 도적질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미국과 유럽 전역 그리고 일본 등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인 국경 마비 사태와 혼동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 대처했을 뿐 아니라 잘 이겨내고 있다는 상대적 찬사를 받으면서 그 공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로채고 있지 않나,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스칩니다.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이 정부가 뭘 잘했죠? 정부 관계자 중 누가 이 야수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우한폐렴이라는 네이밍으로 괴질이 창궐했다는 외신에 전 세계가 주목할 때 중국발 입국을 차단했어야 맞는 건 아닙니까? 중국 북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은 발병 즉시 국경을 전격 폐쇄하면서 이제껏 코로나 청정국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주의 형제국가라 일컫는 북한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뻥 뚫어놓고 그 희생과 피해를 특정 지역이 고스란히 입었는데도 TK의 희생과 아픔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마비 사태를 겪고 있을 때도 마스크 대란을 더 부추긴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탓이 더 컸다고 봅니다. 사실 158명의 죽음에 대한 숭고한 애도도 보이지 않고요. 설마 뭐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임상준 기자의 청라언덕 할배 할매들의 호상은 없다는 칼럼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또 하나 떠올랐는데요. 같은 언론 쪽 종사자라 언급하기 싫지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YTN의 강진원 앵커와 연합뉴스TV의 이윤지 아나운서, 경산의 17세 고교생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정말 참담하다 못해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차라리 유가족과 지인들의 심장에 십자가 대못을 박으십시오. 뭐가 다행입니까? 음성이라서요. 세상사의 서로도 구별 못합니까? 사과로 그칠 게 아니라 평생 뼈에 사무치도록 반성해야 할 겁니다.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이쯤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을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현 정부의 각종 문제점을 다 덮고 코로나 극복의 공은 우리 몫으로, 개거지 같은 경제 상황도 코로나 탓, 정부는 예산 퍼주는 천사로, 정권 중간평가가 아니라 여전히 보수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등 서브 캐치 프레이즈의 속내가 흔히 보입니다. 이를 위해 친정부 성향의 방송, 신문, 여론조사 기관까지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왜곡하고 특정 지역의 희생마저 도적질하면서 양심에는 요만큼도 찔리는 것이 없어서 그러겠죠. 제 대학원 체육학 석사 공부 때 논문 지도 교수는 아니지만 강의를 2번이나 수강했던 은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영남대 김동규 명예교수가 엊그제 그 개인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몇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감 100%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 전염병이 한풀 꺾인 듯하다. 공사 구분이 불분명하고 비전문인이 전문가 행세를 하는 후진사회의 특징이 우리 사회에게도 예의일 수 없었다. 전염병의 예방 대책이 정치권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으며 의료 전문인의 진단은 늘 정치 집단의 그늘에서 빛을 잃었다. 감염 공포에 쌓여 개인 방역으로 대처한 국민의 내구력과 열정적으로 헌신한 의료인들의 노고는 온데간데 없고 아직 갈 길이 멀건만 자화자찬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는 정치 권력자의 겸손치 못한 치졸한 행태가 역겹기만 하다. 가슴을 치게 합니다. 제가 야수 이빨에 인용하겠다고 허락까지 받고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참고로 김동규 교수는 수시로 제자들에게 밥을 사주는 사례사욕 없는 청렴결백 그 자체로 대한민국 체육철학 쪽의 권위자입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많은 제자들로부터 마음의 존경을 받고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한번 봅시다. 저뿐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대구 경북민들이 적지 않은가 봅니다. 이번 총선의 본질은 문정권 3년의 평가다. 이런 제목의 일자 매일신문 2번째 사설을 한번 비춰주시죠.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도 하고 있고요. 문정권 지난 3년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법치 등 각 분야를 막론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국민에게 떠안긴 데 대한 냉철한 중간평가를 코로나 사태가 덮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내나 그 본지 1자 27면 조두진 편집부국장의 시각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칼럼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민심은 도륙될 수 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은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의 힘으로 민심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투표소에 가서 민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칼럼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투표하지 않는다면 진짜 민의는 제각각 흩어져 도륙될 뿐이다. 그렇게 되면 죄지은 정치인들은 면죄부를 받고 죄 없는 국민이 대신 벌을 받는다. 실직, 가난, 위험, 멸시, 불공정, 압제 같은 형벌 말이다. 사실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애가 사실 많이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이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 전국 주도권을 여당이 그대로 가질지 아니면 야당에게 넘겨줄지 4월 15일 이후에 결판이 날 것입니다. 여든 야든 그 민심을 받아들여야 하고,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이 정부의 중간평가는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공은 상당 부분 대구 경북민의 피눈물 나는 sacrifice, devotion, moderation임을 대한민국 5,178만 579명에게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상 야수이빨이었습니다.